네, 오늘은 이중바닥의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쌍바닥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중바닥이라는 말이 편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먼저 이중바닥은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흔히 바닥이 2개라는 뜻으로 변곡점과 변곡점이 일치하는 구간을 이중바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5개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들어만 두세요. 요 5개는 하나씩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가장 흔하고 유용한 패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변곡점이 크면 클수록 좋은 이중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확률이 더 높은 구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바닥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탑놓을 가격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이중바닥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활용법도 들어가 있긴 한데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중바닥이라고 하면은 차트에서 이런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 가장 이상적인 이중바닥이라고 써놨죠. 자, 요게 1번이랑 좀 매칭이 되는데 흔히 바닥이 2개, 자 여기도 바닥이고 여기도 바닥이죠. 바닥이 2개라는 뜻으로 변곡점. 자, 변곡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하죠.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을 변곡이라고 하는데 그 꼭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닥이 2개라는 건 이해가 가셨죠? 변곡점과 변곡점을 그었을 때 일치하는 구간. 자,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이중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딱 진짜 바닥이 2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맞고 튕겨 올라가는 그런 걸 이중바닥이라고 하고, 근데 이중바닥에 이런 모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닿고 올라가면 좋은데, 자, 가격이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바닥에 닿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바닥은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3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이중바닥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좀 더 차트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흔히 바닥이 2개라는 뜻은 여기 바닥이 지금 2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바닥이 있고 여기 노란색이 하나의 바닥이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노란색도 하나의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닥이 2개라는 거는 저점이 2개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변곡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자, 변곡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을 변곡이라고 하는데 그 꼭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도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자,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가격이 하락했다가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죠. 자,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요 구간, 요 변곡점이죠, 여기가. 그 다음 여기도 다시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자, 여기도 변곡이죠. 그래서 이중바닥은 요 변곡점을 2개를 이었을 때 일치하는 구간을 이중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아마 여기까지만 들어도 솔직히 이중바닥은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중바닥을 보면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중바닥을 맞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크로락스 차트를 보시면은 자, 주가가 내려왔다가 자, 상승을 쭉 하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와요. 자, 쭉 내려왔는데 자, 여기 있는 변곡점과 여기 있는 변곡점이 일치하죠. 자, 여기에 저점과 여기에 저점이 일치하면서 딱 그었을 때 이중바닥이죠, 이것도. 자, 이렇게 이중바닥이 나오고 나서 이날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하면서 그 뒤로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이중바닥의 가장 베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나이키 차트를 보시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데 여기와 여기를 이었더니 이중바닥이죠. 자, 이렇게 이중바닥이 나오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죠, 여기서. 자, 이중바닥을 맞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은 여기까지는 쭉 먹을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어도비도 마찬가지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이중바닥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중바닥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여기서 전환된 거죠. 이중바닥을 맞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중바닥을 찾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변곡점이 작거나 변곡점이 아니면 이중바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노란색 구간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도 이렇게 이었을 때 이중바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중바닥이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요 지점은 변곡점이 아니라 그냥 쭉 상승하는 모양이죠. 변곡이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꼭지점을 변곡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그냥 쭉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상승 구간 중 하나라고 보는 거죠. 변곡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곡이 아닌 거를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거는 이중바닥이 아니에요. 네, 요거는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맞고 올라갔는데 어쨌든 요런 거는 이중바닥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퀄컴도 이중바닥은 아니에요. 자, 요거는 너무 작은 변곡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변곡점이긴 변곡점인데 너무 작아요, 변곡점이. 그러니까 요런 변곡점은 나만 아는 변곡점이죠.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거의 막 인지를 못할 정도의 변곡점이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중바닥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확률이 그만큼 적다고 보시면 돼요. 이중바닥이라고 하기에는 변곡이 너무 적죠, 여기는. 뭐 요것도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요거는 이중바닥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여기 75평선을 닫고 올라갔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중바닥을 찾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 변곡점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변곡점이 아닌데 이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중바닥을 찾으려면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중바닥을 연습하면은 이렇게 긋고 싶어져요. 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긋고 싶어져요. 그게 이중바닥 찾기가 더 쉽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중바닥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중바닥을 찾을 때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주가가 하루마다 봉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트가 이동하는데 그렇게 그어야 정상적인 거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중바닥 연습할 때 요런 거를 막 이중바닥이라고 찾았는데 그런 게 결론적으로는 다 아니었어요. 요것도 막 예전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가지고 요거 이중바닥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었고, 요것도 변곡이 너무 작은 이중바닥인데 거의 뭐 저만 아는 이중바닥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중바닥이 아니에요. 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중바닥 되게 어렵지 않죠? 이중바닥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가격이 오를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다 그 구간에서 이중바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매수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 100%라는 건 없거든요, 주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처럼 이중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중바닥이 좋은 게 스탑을 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손절가를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여기 변곡점이 저점 가격이 뭐 만원이라고 할게요. 만원이면 요 만원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자, 가격이 떨어지면 짧게 손절하고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매수할 기회가 생기니까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바닥인데 여기가 만원대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보고 손절가는 이중바닥 가격대 살짝 밑에다가 놓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짧게 털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여기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격이 쭉 떨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매수하고 싶어요. 근데 이중바닥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매수하고 싶어도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스탑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저점인지 아니면은 여기가 뭐 변곡이 되는 지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중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지선 가격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거죠. 스탑도 여기 바로 밑에다가 두면은 손실을 좀 더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차트도 똑같아요. 여기 이중바닥이잖아요. 근데 이중바닥인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죠. 가격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가 지지선 가격대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여기보다 살짝 밑에다가 두고 지켜보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해서 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바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중바닥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탑가를 놓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중바닥이 나오면은 오를 확률이 좀 더 높긴 하지만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스탑가를 정해서 짧게 털고 나올 수 있다.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중바닥이 보통 이렇게 오를 확률이 좀 더 높긴 한데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자, 이중바닥이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6번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10번 중에 4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10번 중에 6번은 제가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0번 중에 6번은 올라가니까 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4번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4번이 떨어지더라도 제가 스탑가를 여기다 짧게 놓으면은 그만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중바닥에서 제가 이득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요런 원칙만 잘 지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중바닥은 활용하기 나름인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중바닥의 개념과 활용법이었고요. 뭐 별로 어렵지가 않죠. 이중바닥은 굉장히 쉬운 개념이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오늘 영상 찍는데 되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이중바닥의 개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